안녕하세요. 혹시 철학 하면 뭔가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? 글쎄요,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철학이 사실은 우리 일상 속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아주 유용한, 뭐랄까, 실용적인 도구함이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정말 우리는 왜 매 이렇게 길을 잃는 걸까요? 현대사회가 우리한테 주는 선택지는 정말 무한한데, 오히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.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마치 복잡한 미로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. 결국엔 아무것도 선택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는 선택 마비에 빠지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이 복잡한 미로를 시원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생각의 도구들이 꽉 찬 도구함이 우리 손에 쥐어진다면 어떨까요? 네,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철학자의 도구함입니다. 자, 그럼 철학자의 작업실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환영합니다. 이 작업실에는요, 문제 유형에 따라 쓸 수 있는 여러 개의 서랍들이 있어요. 지금부터 우리 같이 몇 개 서랍을 열어보면서 그 안에 어떤 기막힌 도구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서랍부터 열어볼게요. 이 서랍 안에는요,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길을 잃었을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좀 더 똑똑하고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도구들이 들어있습니다. 예를 들어볼까요?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정말 큰 결정 앞에서 고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인터넷 정보, 주변 사람들 조언, 여기에 내 안의 불안감까지 더해져서 머릿속이 정말 복잡하죠.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가정이 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? 바로 이럴 때 복잡한 생각을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줄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와 오컴의 면도날인데요. 오늘은 먼저 이 불확실한 믿음들을 싹 걷어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죠. 데카르트의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데카르트 방법의 핵심 원리는 이거예요. 일단 의심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버리자. 100% 확신이 안 서는 건 그냥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정원 있는 집이면 무조건 좋겠지 하는 막연한 환상이라던가 저 동네는 위험하대 하는 남들 말 같은 거요. 이런 걸 싹 걷어내고 나면 정말로 중요한 사실들만 딱 남게 되는 겁니다. 데카르트가 남긴 이 말이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? 우리 모두 나는 상식적인 사람이야 라고 굳게 믿잖아요. 그런데 바로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상식이라는 게 우리를 가장 쉽게 속일 수 있다는 걸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는 거죠. 자, 첫 번째 서랍은 이쯤에서 닫고요. 이번에는 세 번째 서랍으로 한번 건너가 볼게요. 이 서랍에는요, 삶의 의미라던가 인생의 목적 같은 훨씬 더 크고 장기적인 질문들을 다룰 때 쓰는 도구들이 들어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고민이죠. 지금 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내 꿈을 쫓아도 될까? 와, 이런 건 정말 장단점만 따져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.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결정 앞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얼음이 되어버리곤 하죠. 바로 이럴 때 꺼내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두 가지 있는데요. 바로 니체의 아모르 파티와 파스칼의 내기입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멋진 개념이죠. 운명의,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게 만드는 니체의 아모르 파티를 한번 살펴볼게요. 이 도구는 영원회귀라는 아주 기가 막힌 사고 실험을 통해서 작동합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내리려는 이 결정,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삶 전체를 아주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 똑같이, 영원히,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그래도 그래, 좋아! 라고 기쁘게 외칠 수 있으시겠어요?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남들의 시선이나 잠깐의 욕망 같은 건 싹 걸러지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죠. 정말 강력한 필터예요. 니체의 이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. 내 운명을 사랑한다는 건 그냥 좋은 일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. 내 선택이 가져올 모든 결과, 심지어 그게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것 또한 내 인생의 일부다라고 온전히 껴안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. 좋습니다. 이제 생각도 명확해졌고 인생의 큰 방향도 정했어요.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? 네, 네 번째 서랍을 열어볼 차례입니다.
여기에는 어쩌면 가장 어려운 과제일지도 모르는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법에 대한 도구가 들어 있습니다. 이 네 번째 서랍의 핵심은 바로 분석마비를 피하는 거예요. 그 유명한 귀리당의 당나귀 이야기 아시나요? 이 당나귀가 말이죠. 양쪽에 똑같이 맛있어 보이는 건초 더미를 두고 어떤 게 더 완벽한 선택일까 고민만 하다가 결국 굶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. 완벽한 선택을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 위험을 아주 잘 보여주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문제가 선택지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진짜 문제는 완벽한 정답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. 일단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. 바로 이럴 때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개념이 아주 유용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우리는 종종 실제 세상, 즉 영토를 직접 탐험하는 대신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생각, 즉 지도만 들여다보면서 분석하느라 시간을 다 보낸다는 거예요.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. 지도가 실제 땅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나요? 절대 그럴 수 없죠. 그렇다면 내 머릿속 지도랑 실제 세상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답은 간단합니다. 더 오래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과감하게 그 낡은 지도를 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실제 땅을 보고 걸어가야 합니다. 결국 해결책은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, 그것뿐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여러 도구들을 봤는데요.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를 가장 중요한 한 지점으로 이끌고 있습니다. 바로 이 모든 도구들을 진짜로 작동하게 만드는 궁극의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죠. 네, 결국 모든 건 행동으로 통합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멋진 철학적 도구들에 대해서 배우고, 아, 그렇구나 하고 생각만 하는 건요. 플라톤의 동굴 비유 아시죠?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면서 그게 진짜 세상이라고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. 진짜 알, 진짜 이해는요. 그 동굴 밖으로 직접 걸어 나와서 현실의 햇빛을 마주할 때, 그러니까 직접 부딪혀보고 경험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. 이 도구들이 정말 나한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. 내 실제 삶에서 직접 써보는 것. 플라톤도 이렇게 말했죠. 시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. 맞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.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첫걸음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. 여러분, 철학은요, 그냥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스포츠가 절대 아닙니다. 우리 인생의 수많은 도전들에 직접 맞서 싸울 때 여러분 손에 쥐어질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무기, 바로 그게 철학이라는 도구함입니다. 자, 이제 철학자의 작업실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.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도구를 가장 먼저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?